자, 봅시다. 일단 61페이지에서는 2번, 3번 문제 두 문제였어요. 자, 한번 볼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 정상이야. 자, 테스트 날짜에 이제 공지하면 오시면 돼요. 자,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여기다 지금 이 문제다, 이거. 이 문제. 자, 기억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더 나눌 경우 원래 뜻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대. 자, 얘들아 동그라미 5번 봐봐. 동그라미 5번. 놀았다는 놀앗과 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형태소이다 라고 나와 있지? 자, 일단 5번이 틀린 거야. 5번이 정답이야. 자, 써보세요. 옆에다가 써보세요. 왜 틀렸냐면 요거야, 요거. 놀았다를 형태소로 쪼개보면 첫 번째 뭘까? 놀이야, 놀. 이 놀이 뭘 것 같아? 어간. 어간. 그 다음 뭘까? 플러스 앗이야, 앗. 뒤에 보면 더 쉬워져요, 나중에. 뒤에 배우면. 그럼 이 앗이 뭔 줄 알아? 어마럼이 앞에 있는 거. 선 어마럼이야. 그러니까 뒤에 배우면 더 쉬워질 거야, 얘들아. 그러면 앗은 미래 시제일까, 현재 시제일까, 과거 시제일까? 여기서 앗은 과거 시제야. 알겠니?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마럼이야. 자, 그리고 플러스 뭐야? 다야. 알겠니? 그러면 다는 어마럼이지. 이해가니? 그러면 형태소 2개야, 형태소 3개야? 하나, 둘, 셋, 3개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5번이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기는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어볼게요. 형태소는 자립성 여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느냐, 문법적인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실질과 형식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형태소는 실질이자 자립, 이게 기억이고요. 니은. 실질이자 의존, 이게 니은이고요. 디귿. 형식이자 의존, 이게 디귿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대요. 자, 일단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3번. 내려가면 이건 3번입니다. 3번. 자, 기쁨과 춤에는 기억에 해당하는 형태소만 있다라고 써있지. 한번 써보자, 얘들아. 3번 옆에다 써볼래? 3번 옆에다가 동그라미 3번 있잖아. 옆에서 써봐. 자, 기쁨은 첫 번째 기쁘야. 이렇게 해봐. 기쁘. 그리고 플러스 미음이 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기쁨이 된 거야. 기쁨. 알겠니?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춤 있지. 춤은 뭐냐면 추다 할 때 춤을 추다 할 때 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미음이 붙은 거야. 알겠니? 그러면 기쁘하고 추는 뭐야? 요거랑 요거는 뭘까, 얘들아? 간이면서도 의미가 있으므로 뭐가 돼? 어근이 돼. 그러니까 어간 어미로 나눌 때 어간이기도 하고 실질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어근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실질 형태소예요. 됐죠? 근데 이 미음 있지. 미음은 뭘까? 어미면서도 접사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 둘 자체가 얘들아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이거는 문법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야, 여러분들? 형식 형태소야. 알겠죠? 형식 형태소. 자, 그럼 봐보자. 기쁨과 춤에는 기억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그럼 기억이 뭐였는데?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라 그랬지. 맞아? 그럼 일단
기쁘하고 추는 실질 형태소가 맞잖아. 근데 미음이 실질이야? 얘 혼자 있을 수 있어, 얘들아? 아니야, 얘 혼자 있을 수가 없어. 오케이? 얘는 자립도 아니야. 또 실질적인 의미도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기쁘랑 추와 같은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 소지만 플러스 의존 형태소이기도 해요. 왜 의존 형태소죠? 어간 뒤에는 원래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어미가 들어가야 되잖아. 맞아? 어간만 있을 수 없어. 어간 뒤에는 어미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만 의존 형태소이기도 한 거야. 또 얘는 형식 형태소이면서도 얘 자체는 실질적 의미가 없잖아, 얘들아. 형식 형태소이면서도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형태소야? 의존이야. 오케이? 근데 3번은 기쁨과 춤에는 실질이자 자립만 있다라고 써 있으니까 X가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야. 자, 넘어가 보세요. 그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6번이죠, 6번. 자, 6번 갑시다. 자, 일단 6번 한번 보기 읽어볼게. 얘들아, 보기 읽어볼게. 자,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형태소는 다음의 두 기준에 따라 자립과 의존, 실질과 형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다음은 아래 예문을 형태소로 나누고 위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입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자, 분석을 해보라 이거야.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일단 2번 체크하시고 이제 해봅시다 우리. 자, 일단 경찰이 먼저 나왔지 얘들아. 경찰은 홀로 쓰일 수 있어요? 네. 있죠? yes. 그러면 경찰은 실질적 의미가 있어요? 네. yes. 맞잖아. 경찰은 실질적 의미가 있잖아. 폴리스 경찰.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을 가볼게. 을. 얘들아, 을에 해당하는 품사가 뭐야? 저기 을. 조사야, 조사. 그러면 을과 같은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있을까요? 체언 뒤에 붙는 기생충이에요. 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 애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홀로 쓰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yes야, 아니오야? 아니오가 들어가야지. 을에 해당하는 조사는 의존 형태소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짭. 잠깐 봐보세요. 짭, 아따 했을 때 잡은 뭐야? 용언 중에서 어간이지. 어간은 실질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뭐라 했어요? 어간은 실질적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혼자 있을 수 있어? 어미랑 붙어야 돼? 어미랑 붙어야 되니까 실질이지만 얘는 뭐야? 의존인 거야. 이해가? 그러면 자, 짭은 홀로 쓰일 수 있는가? 아니요. 맞지? 하지만 실질적 의미가 있는가? yes. 그죠? 실질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예.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자,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여기 7번 문제 갑니다. 자, 일단 정답은 4번이다. 자, 읽어보자 얘들아. 자, 보기 읽어볼게.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더하는 부분을 쩝사라고 합니다. 단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 단일어와 파생어, 합성어로 나뉘는데 단일어는 바다와 놀다와 같이 하나의 어근이고 파생어는 군살이나 멋쟁이처럼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죠.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말로 달과 빛이나 뛰놀다와 같은 말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렸냐? 일단 보자. 나무꾼과 건북단은 모두 실질적인 뜻을 가진 어근끼리 결합했으므로 합성어에 해당한다. 자, 일단 봐볼게요. 옆에 이렇게 써보세요. 써보자. 나무꾼은 나무 플러스 뭘까? 꾼이야, 꾼. 그러면 나무는 어근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어근이라고. 근데 꾼은 어떨까?
나무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접사 중에서 뒤에 있으니까 무슨 사야? 전미사죠? 접사 중에서 전미사죠? 그러면 이거는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전미파생어잖아요. 그죠? 파생어잖아. 됐지? 두 번째, 자 건북다. 자 건북다. 자 검 플러스 고. 이게 연결어미야. 얘들아 봐. 검이 어간이야. 고가 뭐야? 어미야 어미. 알겠지? 어미 중에서도 연결어미라 그래.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불. 그럼 이거 뭐야? 어간이지. 플러스 다. 이거 어미야. 오케이? 그래서 결합돼서 검북다가 됐거든.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요것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그래서 이거는 어근끼리 결합됐으므로 무슨 어야 얘들아? 무슨 어야? 합성어야. 합성어. 오케이? 자 어근끼리 결합됐으므로 합성어야. 어근이 결합된 거야. 근데 합성어 중에서도 일반적인 형태의 통사적 합성어일까?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비통사적 합성어일까? 뒤에 나오겠지만 비통사적이야. 왜 비통사적이지? 원래 어간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어간 뒤에 뭐가 붙어야 되더라? 어미가 붙어야 돼. 근데 연결어미를 유지했어? 연결어미를 생략해버렸어? 생략해버렸잖아. 연결어미를 생략해버리고 붙여버렸잖아.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라니까 얘들아.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근데 어쨌든 4원을 보면 나무꾼과 건북다 모두 합성어라고 써있으니까 틀렸지. 나무꾼은 아니죠. 그치? 나무꾼은 파생어입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가볼게요. 8번 문제. 8번이 왜 3점인지 모르겠네. 문제하기 쉬운데. 자 보기 한번 읽어보자.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 지우고. 자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일부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고 어근과 달리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합니다. 단어는 구성 방식에 따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위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로 구분할 수 있다 써 있죠? 자,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왜 틀렸어? 새해에서 쓰자 얘들아 그냥. 새 플러스 해거든? 그러면 새로운, 그 다음에 이제 해, 연도잖아.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뭐야? 어근이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어근이야. 그러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으니까 이거 파생어야 합성어야? 합성어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 11번 넘어갈게. 자, 11번의 별표 3개. 이미 별표 쳐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잘 해봅시다 우리. 자, 일단 읽어볼게요. 보기 봐보세요. 보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합니다. 자료에 파생어를 분류해 봅시다. 일단 여기부터 보셔야 돼. 봐봐 얘들아. 접사가 어근 뒤에 결합하는가? 이 뒤에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 뒤에 결합하는 거 뭐라 그러지? 접이사라 그러지 얘들아. 접이사. 근데 아니오라고 했잖아 얘들아. 아니오. 아니오라 했으니까 우리는 A에서 뭐 찾아야 돼? 접두사를 찾아야 돼. 오케이? A에는 접두사에 해당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고.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는 파생어만 준 문제야. 합성어는 없어 어차피. 오케이? 자, 두 번째. yes로 갔어. yes로 가서 전미사.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동일하느냐? 잘 봐봐 얘들아. 잠깐만 봐봐. 쓰지 말고 봐봐. 그러니까 어근하고 접사가 결합해서 파생어가 만들어지잖아 얘들아. 맞지? 접두 파생어가 만들어지든 전미 파생어가 만들어지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어근이 갖고 있었던 본래의
품사가 있거든요. 명사든 동사든 뭐 하여튼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품사가 어떤 특정 품사에 해당하는 어근이랑 접사가 결합했을 때 파생어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 파생어도 결국 뭘 갖고 있어? 명사든 동사든 품사를 갖고 있거든. 그러면 이 품사가 똑같냐 다르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봐볼래? 파생어로 만들어진 품사가 본래 어근이 갖고 있었던 품사와 똑같냐? 그래서 지금 아니요가 B고요. 아니요가 B고요. yes가 C래요. 해봅시다. 이제 해봅시다. A부터 우리 해보자. A부터. 자, 일단 정답은 일단 4번이에요. 근데 4번 골라놓으세요. 일단. 자, 4번입니다. 해봅시다. 자, 우리 A에 해당하는 게 지금 니은하고 비읍이지. 이건 쉬워, 얘들아. 이건 쉬워. 날고기. 날고기에서 어근이 뭐야? 고기야. 그러면 접사가 뭐야? 날이야. 근데 앞에 있으니까 접미사야, 접두사야? 접두사잖아. 머리도 짜. 맞아? 우리는 지금 A에서 무슨 사 써 있는 걸 골라내야 돼? 접두사지? 그러니까 니은, 날고기 해당하는 거야. 날짜가 접두사고 고기가 어근이야. 두 번째. 비읍. 풋사랑. 풋한 사랑이야. 알겠죠? 막 재고 막 이거 봐. 연봉재고 심어.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그냥 첫사랑 같은 거죠. 그러면 풋사랑 할 때 사랑이 어근이고 풋이 뭐야 얘들아? 접두사야. 그러면 A에 해당하는 접두사 들어간 파생어는 니은 비읍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제 문제는 이건 B입니다. 자, 파생어가 갖고 있던 품사가 본래 어근의 품사와 똑같냐 했을 때 아니요가 B라 그랬죠? 그럼 이제 디귿 봐볼래? B가 디귿이니까 넓히다. 자, 넓히다. 이게 봐봐 얘들아. 봐봐. 원래는 넓다가 파생어로 바뀐 게 넓히다가 된 거야. 알겠지? 넓다가 넓히다가 된 거야. 그럼 얘들아, 넓다는 원래 품사가 뭐였을 것 같아? 이거 뭐였을까? 형용사야. 근데 넓히다라고 하는 파생어로 바뀌면 뭐로 바뀔까? 넓히고 있잖아. 넓히고 있는 움직임이 있잖아. 움직임. 그럼 뭐가 바뀐 거야? 동사가 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품사와 동일하냐? 아니요가 B지. 자, 파생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넓다는 형용사였는데 자, 파생어로 만들어진 넓히다 후에는 동사로 품사가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이 B에 해당하는 품사 교체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했을 때 디귿, 넓히다는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됐어? 두 번째, 지우개. 이건 많이 했잖아요 우리. 자, 원래는 뭐예요? 지우. 이거 뭡니까? 지우다로 할게. 지우다는 원래 품사가 뭐겠어? 지우다. 지우고 있잖아 얘들아. 움직임이 느껴지니까 동사지. 근데 여기에 개라고 하는 파생, 자 명사 파생 전미사를 붙이면 지우 플러스 개가 돼가지고 지우개가 되잖아. 그럼 봐봐. 지우개가 되면 품사가 뭐로 바뀌었지? 동사에서 지우개가 되면 뭐로 바뀌었어? 명사로 바뀌었잖아. 맞니? 다시. 지우개의 원형은 지우다야. 지우다는 원래 동사야. 근데 여기에 개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이면 명사로 품사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 품사가 동일하냐? 아니요 B에 해당하는 게 지우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B에 해당하는 거는 품사가 그대로 유지됐어? 교체됐어? 교체된 거야. 여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B에다가 품사 교체. B에다가 품사 교체. 그래서 디귿의 넓히다는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뀐 거고 지우개는 동사에서 뭐로 바뀐 거야? 명사로 바뀐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 자, 그러면 yes는 품사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 겁쟁이. 겁쟁이 뭘까 얘들아? 어근이 뭘까? 겁쟁이에서 어근. 겁이야, 겁. 그러면 겁은 품사가 뭘 것 같아? 명사야. 거기다가 쟁이를 붙인 게 겁쟁이란 파생어거든? 겁쟁이도 뭘까? 품사가? 명사야. 그러면 겁도 명사, 겁쟁이도 명사, 품사 교체 안 됐네. 알겠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써줄래? 품사 교체 X.
품사 교체 X. 겁도 명사, 겁재기도 명사. 오케이. 리을. 자, 리을. 자, 맞기다의 원형이 뭘 것 같아, 얘들아? 맞다야, 맞다. 알겠지? 그럼 이걸 파생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 맞기다죠? 이것도 그대로 품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품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동사, 동사로 유지돼요. 맞다도 동사, 맞기다도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13번 볼게요. 자, 13번 보자. 자, 지금 이쪽 페이지는 13, 14 두 문제입니다. 13, 14 두 문제. 13번 일단 먼저 보면 정답은 일단 5번이야, 얘들아. 안 보이네. 정답은 일단 5번이야. 5번. 여기 한번 읽어보자. 자, 우리 탐구과제 한번 읽어볼게요. 13번에. 자, 어근에 지금 파란색 박스 보세요. 어근에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A는 품사가 바뀌는 경우 동글뱅이. 자, 얘들아, 지금 A는 뭐라고 있어? A는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품사가 교체된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B, 품사가 바뀌지 않는 경우 동글뱅이. 자, 그럼 B는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품사가 교체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거기 예를 들어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사 마음에 접사 시를 결합하여 마음씨가 될 때는 품사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도 명사고 마음씨도 명사야. 됐어? 그럼 품사가 안 바뀐 거잖아. 자, 그럼 두 번째. 형용사 넓다에 어근 넓에 접사 이가 결합해서 넓이가 될 때는 품사가 뭐로 바뀐대? 명사로 바뀌어버린대. 오케이? 다시 넓다는 형용사인데 거기다가 이를 붙여서 넓이로 바꿔버리면 이거는 품사가 뭐로 바뀐다? 명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밑에 탐구자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자, 골라보시오라는 겁니다. 일단 정답은 5번이니까 C를 봐보세요. C. 자, C를 봐보세요. 자, 부사 딸국에 접사, 전미사 질이 결합하여 명사가 됨. 나와있지? 자, 봐보세요. 자, 딸국 플러스 질이거든. 자, 딸국이 문제야. 딸국 품사가 뭘까? 딸국 품사가 뭐야? 여기 써있잖아, 얘들아. 뭐라고 써있어? 부사라고 써있지, 부사. 되니? 그리고 질이 뭐야? 접사인데 뒤에 붙었으니까 무슨 사? 전미사라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부사 딸국에다가 전미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일 경우에 딸국질이 되잖아요? 그러면 딸국질이 되면 품사가 뭐니? 품사가 뭐야? 결합되면 뭐가 됐어? 명사가 됐지. 맞지? 그러면 품사 부사가 명사로 어떻게 됐어요? 교체됐죠? 교체됐으니까 A 맞아요? 틀려요? A 맞지. A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A가 품사가 바뀌는 경우라 했잖아. 그리고 A에 부사 딸국의 접사 질이 결합하여 명사로 교체돼. 맞잖아요. 오케이? 자, C 맞지? 이제 D를 봐볼래? D. 자, 부사 일찍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됨 써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찍 플러스 이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일찍은 품사가 뭐야? 그러니까 어근이야. 일단 어근인데 어근이자 품사가 뭐예요? 똑같이 부사래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뭐예요? 접사 중에서도 뒤에 있으니까 무슨 사야? 전미사죠? 자, 그럼 이거 결합되면 뭐가 돼요? 일찍이라고 하는 파생어가 됐지. 맞니? 일찍이도 품사가 그대로 뭘까? 부사야. 그럼 부사 그대로 유지됐지. 그럼 얘는 품사 교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뭐에 해당해요? B에 해당하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 가봅니다. 자, 14번에 일단 정답은 1번 고르세요. 정답은 1번이다.
14번의 정답은 1번이다. 자, 해보자. 자, 우리 한번 보기 봐보세요. 14번의 보기 봐봐, 얘들아. 선생님, 파생어란 어근의 접사가 결합해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파생어는 접사에 의해 본래 단어의 품사가 변화되는 경우와 변화되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다음은 사전에서 찾은 단어들입니다. 제시된 단어들에서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를 찾아보고 분석합시다. 자, 옆에 봐보세요. 더욱은 부사래. 정도나 수준 따위가 한층 심하거나 높게. 넓다는 형용사래. 면이나 바닥 따위 면적이 크다. 덥다는 동사래. 물건 따위가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도록 넓은 천 따위를 얹어서 씌운대요. 자, 그러면 틀린 거는 몇 번이냐면 1번이야. 한번 볼까? 더욱이는 더욱의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된 파생어로 더욱과 품사가 다르겠군. 자, 옆에 써보세요. 여기 옆에다가. 지금 더욱 플러스 이야, 얘들아. 일단 더욱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얘는 일단 어근이야. 어근이면서도 품사가 뭐야? 어근이면서도 품사가? 응? 자,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얘들아. 보통 용언을 꾸며주는 게 뭐라 그랬지?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을 주로 꾸미는 게 뭐라 그랬지? 부사라 그랬던 거 기억나? 더욱 넓다. 넓다가 용언이잖아. 넓다가 형용사잖아. 맞지? 용언 중에. 그러니까 더욱 넓다 하면 더욱은 부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더욱은 일단 품사가 부사가 돼. 여기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는 뭐야? 이는? 그러니까 어근이야, 접사야? 접사죠. 그럼 뒤에 붙었으니까 정확히 무슨 사예요? 전미사입니다. 여기가 됐나요, 지금? 그러면 두 개가 결합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지금? 더욱 이가 됐지? 더욱 이도 품사가 뭘까? 부사야. 알겠습니까? 그럼 품사 교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품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 더욱이는 더욱의 어근에 접사이가 결합된 파생어로서 더욱과 품사가 다르겠군이야, 같군이야? 같군이야. 같다로 바꿔주세요. 다르겠군이 아니고 같다. 자, 조금만 화이팅.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16번은 진짜 쉽다. 이거는 진짜 쉽다, 얘들아. 일단 보기 읽어볼게. 보기. 자, 선생님,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접사는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어근과 접사의 결합 관계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어근은 뭐로 한대요? 네모. 다시 어근은 네모야. 접사는 동그라미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있지? 자,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에요. 빨리 넘어갑시다. 자, 봐봐. 달리 이거 뭐야? 어간이자 어근이야. 어근이니까 네모잖아. 맞니? 그리고 기라고 하는 거는 품사를 교체시켜주는 전미사야. 그러면 전미사니까 당연히 동그라미, 접사, 동그라미 한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16번에 3번을 고르면 되겠고 19번 갑시다. 자, 19번. 자, 어려웠어요. 하여튼 통사, 비통사 나오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별표 3개 쳐놓으세요. 19번. 자, 잘 들으세요. 자, 보기 읽어봐야 돼. 얘들아, 보기 읽어보자. 합성어 중에는 어근의 배열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밑줄 쳐요. 일반적으로 체언 플러스 체언, 용언의 관형사형, 체언, 용언의 연결형 용언, 이런 형태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다시, 통사적 합성어는 뭐라고요? 일반적인 뭐야? 결합 형태야. 일반적인 결합 형태. 체언 플러스 체언, 용언의 관형사형 체언, 용언의 연결형 플러스 용언. 자, 근데 또 밑줄 쳐요. 용언의 어간 플러스 체언. 얘들아, 어간 뒤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 어미가 들어가야 돼. 근데 요놈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체언 놈이 들어가 있잖아. 이해가?
그리고 두 번째 부사 플러스 체연. 얘들아 부사가 주로 꾸미는 게 뭐라 그랬지? 용언이라 그랬어. 근데 뭐 어떤 놈이 들어가 있어? 체연 놈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플러스 어간? 야 어간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어미가 들어가 있는데 또 어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어미가 어떻게 된 거야? 생략돼 버린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런 문장 형태는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비통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는 무슨 통사를 골라내는 거야? 비통사를 골라내야 돼요. 비통사.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해봅시다. 자, 일단 B가 비통사래. 깜짝 출연. 써볼래 얘들아? 깜짝 플러스 출연이다. 일단 쉬운 거. 출연이 뭐야? 출연 품사. 명사야. 명사니까 체연에 해당하지. 맞지? 깜짝 뭘까? 깜짝 놀랐다. 용언을 주로 꾸며주는 게 뭐라 그랬지? 부사라 그랬지. 그럼 얘는 뭐야? 부사야.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거지 체연을 꾸미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형태야?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일반적이지 않죠. 오케이? 이해 갔죠? 야 쌤이 나이 40 먹어가지고 집구석 처박혀가지고 맨날 막 핸드폰 게임하고 있으면 일반적이야? 병신이야. 어? 물론 니네 나이 때 나도 했지만 내가 40살 먹었고 그러면 되겠니? 열심히 살아야지. 맞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란 말이야. 요거는 부사 뒤에는 원래 용언이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비통사야. 이거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D. 덥지붕. 이거 어떻게 될까? 일단 덥. 이게 어간이지. 그리고 사실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어미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아? 일단 어미가 들어가야 돼. 맞지? 근데 지금 일단 뭐 들어갔어? 지붕이 들어갔지.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어간이지. 어간. 그러니까 어간 어미로 얘기했을 때 어간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지붕은? 명사니까 뭐예요? 체연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어간 어미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용언이야. 자, 용언은 어간 어미로 돼 있는데 어간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어미가 들어가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체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일반적인 결합 형태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통사야, 비통사야? 비통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용언의 어간 뒤에는 원래 어미가 들어가야 돼. 근데 뭐가 들어가 있어? 체연이 들어가 있잖아. 맞아? 일반적이지 않다고. 4번이 정답이야. 넘어갔어요. 마지막 장 같은디? 자, 좀만 화이팅. 20번. 자, 20번은 시온이가 빨리 넘어가자. 20번은 4번이다. 읽어볼게. 자, 합성어는 명사와 명사의 결합,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 부사와 용언의 결합처럼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우리말의 순서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통사적 합성어. 이번에는 우리가 무슨 합성어 고르는 문제야? 통사 고르는 거다. 그러면 4번의 돌다리. 자, 돌다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명사 돌과 명사 다리야. 그럼 명사 체연 플러스 명사 체연의 결합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이야. 됐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얀색. 이거 어떻게 될까? 하얀 플러스 색이야. 이거 아까 했는데. 어간 플러스 어민데 무슨 사형 어밀까? 그치. 관형사형 성질을 바꿔주는 무슨 어미? 전성어미야. 알겠니? 그러면 어간 하야에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뭐가 붙었지? 니은이 붙었지. 그래서 하얀이 된 거야. 자, 두 번째 이 색은 품사가 뭐야? 명사니까 체연이지. 그러면
보통 체언을 꾸며주는 게 뭐라 그랬지? 관형사라 그랬지. 맞니? 그러면 관형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거는 일반적이야,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통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하얀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잘생기다. 이거 어떻게 될까, 얘들아? 잘생기다. 응? 그러니까 끊어보면 어떻게 돼? 잘생기다야, 잘생기다야, 잘생기다야. 오케이? 그러면 잘생기다 할 때 생기다는 용언이야. 용언을 꾸며주는 게 뭐야? 용언을 꾸며주는 게 뭐야? 그래 부사인데 뭐라고 여기서 뭐라고 써있죠? 잘이지 잘. 그치? 그러니까 이 잘은 용언을 꾸며주는 뭐라고 얘들아? 부사. 그리고 생기다는 거는 용언이잖아. 맞아? 그러면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는 거는 일반적인 형태지? 그러니까 뭐라? 통사다. 알겠니? 자, 4번이 정답이야. 자, 마지막입니다. 24, 25 이거 마칠게요. 25부터 하자 얘들아. 25부터 금방 끝나니까. 자, 일단 25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실래? 자, 3번 골라놓고 잠깐 우리 보기 한번 읽어볼게. 자, 3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직접 이루고 있는 두 요소를 파악해야 된다. 예컨대 볶음밥은 의미상 볶음 플러스 밥으로 나뉘는데 볶음은 다시 복 플러스 음으로 나뉜대요. 따라서 볶음밥은 자, 어근 플러스 전미사 플러스 어근의 구조로 되어 있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왜요? 크게 보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적합한 게 3번이에요. 3번 놀이터. 자, 이거 놀이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써보자. 놀 플러스 2야. 그리고 색깔펜 있으면 이렇게 묶어주세요. 플러스 터예요. 자, 일단 이 놀이 뭘까? 맞아. 어간이자 어근. 의미가 있으니까 어간이자 어근이라고. 그러면 이는 뭘까? 전미사. 뒤에 있으니까 전미사잖아. 맞니? 원래 놀다 할 거 아니야? 이게 원래 놀다. 그치? 그래서 하나에 뭐가 돼버렸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에 또 뭐가 돼버렸어? 어근이 돼버린 거야. 알겠니? 자, 그리고 이 터 뭘까? 어근이야. 터도 어근이야. 됐니? 그러면 결국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되는데 이 놀이를 또 우리가 쪼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구조랑 똑같은 거 고르는 거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올라가시면 24번 가볼게요. 24번. 자, 이게 제일 난해했죠, 문제가. 자, 일단은 자,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야. 일단 골라보세요. 4번이고 좀 쓰자. 자, 일단은 옆에다가 이렇게 1번 해가지고 써봐. 저기 긴 종이 컵통이라 써있냐? 맞냐? 긴 종이 컵통이지. 이거 쪼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긴 플러스 종이컵 그다음에 자, 통이야. 자, 긴 플러스 종이컵 통으로 여러분들 구분이 돼요. 자, 일단 요 긴부터 좀 분석을 해봅시다. 자, 긴은 요렇게 됩니다. 길다 할 때 길이에요. 그러니까 긴의 원래 기본형은 길다야. 길다. 그래서 길이 일단 어간이지. 여기에 뭐가 붙은 걸까? 니은이 붙은 거야. 자,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거야. 그러면 저 니은은 무슨 어밀까? 관형사형 전성어미야. 알겠지?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어미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리을이 생략되고 요게 이제 결합돼서 뭐가 된 거야? 기인이 된 거야. 이렇게 되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거 일단 어간이고, 잠깐만요. 이거는 어간이고, 요거는 뭐가 돼요? 어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이컵통.
자, 요건 어떻게 될까? 종이 플러스 컵 플러스 통이 되는 거야. 맞나? 종이 플러스 컵 플러스 통. 자, 그러면 요거 전부 다 뭘까, 얘들아? 체연이야. 전부 다 체연이야. 그래서 어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죠. 명사체연이자 어근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에 잠깐 봐볼까? B는 아직 안 했으니까 B는 냅둘게. A는 어미를 포함하지 않는 직접 구성 성분이 뭐하다? 있다. 봐봐. 긴 종이컵동이 지금 A잖아. 그럼 여기에는 어미가 있지만 여기에는 어미가 있어 없어? 어미 없잖아. 여기서 일단 어미가 여기서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일단 A는 맞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A의 어미가 아예 없다. 이 소리가 아니야 지금. 글을 보면. 어미가 없는 문장 성분이 있다. 종이컵동에는 어미가 없잖아요. 됐지? 그래서 일단 맞아요. B부터 가볼게요. 자, B는 뭐라고 써 있어요? 발음이 안 되네요. 새 컵보비통이야. 자, 해볼게요. 2번 해가지고 새 컵보비통. 이렇게 써볼까? 새 컵보비통. 자, 이거는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새 컵보비 플러스 통이 된대요. 새 컵보비통.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새 플러스 컵이 됩니다. 써보세요. 새 플러스 컵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뽀비의 기본형 뭘 것 같아, 얘들아? 뽑다. 그러면 어간에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거야.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이거 어미 아니야. 자, 그리고 통은 뭐 말 그대로 뭐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통이 되겠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새 컵 했을 때 새는 뭐겠어요? 품사가? 명사. 컵도 뭐야? 새 자체는 거야. 새 자체는 그거야. 체연이야. 알겠지? 그래서 체연이자 체연이니까 명사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뽑이 했을 때 뽑은 뭐겠어요? 어간 어미 할 때 뭐니 얘들아? 어간이잖아. 이는 뭐라고? 접미사야. 알겠지? 용어를 명사로 교체시켜주는 접미사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통은 당연히 뭐겠어요? 명사겠죠? 그러면 지금 세컵보비 통에서 어미 있어요? 없어요? 어간 뒤에 들어가는 어미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 다시 봐봐. 자, A의 긴 종이컵통과 B의 세컵보비 통에 모두 어미를 포함하지 않는 직접 구성 성분이 있다. 그잖아요. 정답이잖아. 응? 자, A의 긴 종이컵통에는 물론 긴 부분을 분석하면 어미가 있지만 종이컵통에는 어미가 없잖아요. 두 번째, 세컵보비통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어미가 없습니다. 조심할 점은 이 이는 전미사지 어미가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 4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 수업 들어갈게요. 그리고 얘들아, 다음 주에 너는 이제 테스트 갈 때 테스트 와야 되잖아. 그 테스트 범위 관련해서 단톡에 올릴게. 그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